솔직히 오늘 유형 개수가 많은 개수도 아니거든. 근데 활용 내용도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또 않아요. 그래서 좀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구간인데,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기본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만 좀 챙겨갔으면 좋겠고, 해봅시다. 765번부터. 자, 일단 우리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결국은 무엇을 하자, 지금부터. 자, 첫 번째는 인수분해를 이용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된 경우를 대비를 해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을 해서 반대쪽을 상수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뿔마 몇으로 정리해 준 다음에 상수항 넘기면서 x는 몇이다 라고 정리하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방정식의 풀이 방식이 또 존재했지. 그게 두 번째였어.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만들어져 있으면 이걸 가지고 완전 제곱식의 모양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해서 바꿔서 정리했더니 x값을 아무 때나 구할 수 있는 상태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게 뭐인 거야? 바로 x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근의 공식이라고 부른다고. 잠깐만. 됐죠? 자, 그래서 자 보이는 그대로 2x 제곱 빼기 3x 빼기 1은 0이라는 근의 공식 2차 방정식이 존재를 할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완전 제곱식을 사용을 하는 방식과 그 근의 공식을 쓰는 방식은 똑같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미리 써놓은 게 근의 공식의 형태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조절을 할 줄 아셔야 되고, 그럼 정리했을 때 a를 2, b를 마3, c를 마이너스 1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럼 이 상태에서 근의 공식을 그대로 들어가주면 x는 뭐 분의?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1까지 챙겨가면 되겠지. 됐죠? 소연이 ABC도 정확하게 뽑아대. 알겠지? 한 다음에도 부호가 맞는지 확인 절차도 조금씩 거쳐갔으면 좋겠고, 4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하고서 9 루트 17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보이는 라지 A가 3, 그리고 라지 B의 값을 17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해주면 20,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됐죠? 어려운 과정의 이야기는 아니지, 분명히. 그지? 근데 근의 공식을 완벽하게 외웠느냐, 혹은 이제 좀 더 숙달이 되었느냐, 뭐 그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식이 이렇게 보이는 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만약에 정리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 느낌은 일단은 간결하게 눈으로 빨리빨리 대입해주는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봐. 지금 1번에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찐으로 문제를 푼다고 하면 방정식의 첫 번째 스타트는 방정식 정의상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하는 걸 먼저 이야기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x자리에다 2를 대입을 하면은 5, 여기는 14니까 몇이야? 19가 되겠고, 2는 4, 안 되지. 됐죠? 그럼 여기에 있는 1번은 절대 해가 될 수 없는 상태인 거잖아. 그럼 똑같이 4도 빠르게 대입. 4, 2, 8, 5, 4, 3, 12, 13 해주면 몇 나오겠고, 여기 4, 3, 3은 9, 9, 5, 45, 여기는 7, 4, 28 더해준 게 73 이 정도 정리. 됐죠? 안 되죠? 됐지? 그런 것까지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그러니까 쌤은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부분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3학년 1학기 과정인 2차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수학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중
방정식을 푸는데 그 방정식을 푸는데 그 안에 2차 방정식이 있는 그걸 푸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좁게 그냥 한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문제들이 나와도 대처 방법은 비슷해. 근데 테마 자체가 방정식이니까 첫 번째 원칙은 뭐야?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해야 돼. 그걸 먼저 가지고 가자는 거지. 됐죠? 그리고 이제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5x 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5 더하기 7x가 6x 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2x 빼기 3으로 정리가 되겠고, 싸그리 다 우변으로 넘겨주게 되면 x 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8은 0인 상태가 보여지겠죠. 자, 그럼 문제가 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8은 0이라고 하는 방정식 상태가 보여지고, 여기도 똑같이 ABC를 찍어내줄 수 있겠지. 됐지?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자, 일단 보여줄게. 여기가 진짜 중요해. 근해 공식을 할 수 있겠지. 짝수 공식도 할 수 있겠어? 잘 모르겠어? 짝수 공식은 뭐였어요? C는 0일 때 B를 2 곱하기 B'으로 잡았을 때 A분의 마이너스 B' 뿔마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꼴로 바꿀 수 있었다는 거지. 됐죠? 그럼 자, 봐봐. 이때의 B'은 마이너스 2로 정리가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봐봐.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 겨울방학 기간에도 했었어, 한번 사실. 근데 한번 다시 들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근해 공식은 어차피 후에도 쓰고 판별식에서도 짝수 공식은 계속 사용을 하거든. 근데 그걸 대체 왜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공식을 사용을 하고 어떤 공식을 외워서 적용시키고 이런 문제를 풀 때 계산을 하는 것들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풀 수 있어. 그 말이 맞지 않아? 외워서만 하면 되는 거니까. 구구단이 대표적이잖아. 구구단을 뭐 의미를 있게 막 받아들이진 않잖아. 물론 77에 49가 7을 7번 더한 거는 맞지만 그걸 이해하려고 하진 않잖아. 왜냐면은 그냥 단순 숫자 계산인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은 심화시키기가 힘들어. 문제의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다른 시점으로 보게도 못 바꾸고 요건 이런 느낌들이 강해지거든.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일단은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 그럼 x값은 뭐가 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아이씨, 소리.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 곱하기 c니까 플러스 32. 계산하면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8이 만들어져요. 자, 근데 근호 안에 제곱수를 포함하고 있는 인수들이 있으니까 정리해주면 루트 48, 48은 몇 곱하기 몇? 그치? 아, 근데 그래서 16 곱하기 3. 그래서 몇 루트 몇? 4루트 3이 만들어지겠죠? 그치? 그럼 4루트 3이 만들어지겠지? 됐지? 이때 뭐가 돼? 앞쪽 뒤쪽으로 그대로 찢어주게 되면은 약분 정리에 의해 2뿔마 2루트 3이 정리가 되겠지. 4번이 정답이 나왔어, 일단. 됐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작업을 우리가 혹시 미리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의문을 좀 떠올린다는 거지. 됐지? 혹시 이거 미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느낌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가볼게요. 자, 근해 공식을 한번 더 써볼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였지. 자, 그때 여기서 우리는 b의 값을 2 곱하기 b'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건데, b 자리에 대신 2 곱하기 b'을 집어넣어주면 여기가 이런 모양, 여기는
이 친구의 제곱의 모양을 띠게 돼. 그럼 이 안쪽이 2 곱하기 B'의 제곱이라고 하는 모양이 전개가 되면 4 곱하기 B'의 제곱 모양이 되겠지. 그럼 그대로 4를 묶어주게 되면 어떤 모양이 돼?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겠지. 그럼 앞에 루트 4를 계산을 해주면 루트 4는 뭐가 돼? 2가 되겠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2를 날려줄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짝수 공식이라는 거고.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짝수 공식을 써야 되는 이유는 약분을 하는 타이밍을 한 번 더 버려준다는 거야. 근데 약분을 하려면 근호 안에서 제곱수, 특히나 이제 짝수 형태는 무조건 도출이 될 거니까 그 짝수 형태가 나오는 것도 계산하고 나서 약분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시간을 짧게 바꿔줄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러니까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야, 결국은. 선생님, 저는 짝수 공식 그냥 안 외우고, 저는 외우기 싫어요. 그래서 그냥 직접 하고 짝수 공식 사용한 결과처럼 약분을 직접 실행하겠다? 그것도 좋아. 좋은데 굳이 그 외우는 하나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 갈 이유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연산 과정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실수할 확률도 조금씩 올라간다는 거고, 굳이 그 상태를 쫓아갈 이유는 없다는 거. 됐죠? 그래서 한 번 더 짝수 공식을 그대로 진행을 해주게 되면 A가 1, B가 마사니까 B'이 마이, C가 마팔인 걸 볼 수 있으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2루트 3으로 바뀌면서 정답이 한결 더 가볍게 나와지겠지. 자, 그냥 정리하는 과정의 문제들 조금 생략할게요. 773번 그냥 정리하는 문제 생략할게. 알겠죠? 777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양변에 배꼽해서 정리하는 과정 따로 얘기 안 할게요. 괜찮죠? 자, 다시 마지막 781은 하나 할게요. 자, 출제자가 원했던 의도는 사실 2x 더하기 3을 우리가 임의대로 a로 치환해주고, 그리고 양변에 10을 곱해주면, 그리고 인수분해를 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그래서 a 값을 2a 빼기 1 a 더하기 3은 0이어서 A가 0도 써주고 A가 2분의 1 그리고 A가 마3이야. 근데 A가 뭐였어? 2x 더하기 3이니까 정리를 한 번 더 하라는 이야기거든. 근데 쌤은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 끝날 때까지 치환이 아예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 하는 연습의 치환 형태가 절대 영향을 그만큼 주진 않는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이 상태에서 전개해도 괜찮아. 일단은 10을 곱해주면은 각각의 개수들은 바뀌는 걸 볼 수 있겠고, 전개하면은 앞에부터 4x 제곱 더하기 12x 어쩌고 저쩌고 정리가 가능할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조금 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리 빼고요. 자, 그렇다면 다시 나는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한, 쌤이 뭐 지난 시간에도 좀 얘기했지만 이 시기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서도 사용하는 기술들인데 이 기술을 고1 때는 설명하지 않아. 이해시키지 않는다는 거야. 아까 얘기한 거랑 딱 같은 뜻인 거야. 근데 중학교 3학년 때는 이해를 시키기 위해 노력을 한단 말이야. 근데 꽤 많은 친구들이 중학교랑 고등학교 때가 선생님 학원 사교육을 받는 게 좀 달라지는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 근데 거기서 정말 단점이 나오기 시작을 해. 왜냐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을 좀 약간 메꾸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큰 부분이 2차 방정식이거든 사실. 근데 2차 방정식 내용이 어쨌건 간에 고등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서 계속 뿌리 깊게 있는데 사용은 할 줄 아는데 왜 그런지 모르는 거야.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아까 했던 짝수 공식 하나, 그리고 지금 보여주는 판별식이야. 자,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뭐 꾸며서 엄청 얘기하고 있지만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졸라 중요하다고. 잘 들으라고.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여기서 딱 이런 느낌을 갖는 거야. 자, 그러니까 모든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어쨌건 정리를 해냈더니 요렇게 근이 발생을 근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든 거지. 특이한 점은 뭐야? 근호가 발생이 된다는 거지. 이 안쪽의 식에서. 근데 눈치 빠른 친구는 딱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루트가 있으니까 이 안에는 항상 양수여야겠네요. 요런 느낌으로. 됐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연결이 이제 빌드업이 돼서 다 이해가 된 상태에서 문제를 받아들여야 돼. 방금 말은 이해됐어? 근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근호 안에는 양수여야 하겠지. 맞아, 틀려? 항상 양수여야만 하겠네요. 맞아, 틀려? 왜? 아이씨, 그걸 갖고 오면 안 되지. 그걸 갖고 오면 안 되지. 잘했지만 그걸 갖고 오면 안 되지. 0은 되잖아. 그걸 들고 가야 돼. 치사해도 소용없어. 양수만 되는 게 아니라 0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은 말을 좀 바꿔볼까? 음수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걸로 들고 가자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2차 방정식의 상태에 대해서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누구? 근호 안에 있는 요식 자체의 값이 무조건 어때야 돼? 음수이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음수가 되면 어떻게 돼? 작동을 안 하겠지, 근이.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마찬가지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그런 음수가 아닌 양수 또는 0인 경우를 살펴봤더니 만약에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게 되면은 이 근호 부분이 사라져. 0이 돼. 근데 앞에를 봤더니 복부호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겹쳐있는 중복되는 부호를 들고 있잖아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저 앞에 부호가 의미가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근이 한 개만 발생을 하게 돼. 마지막 그러면은 방금 0 때문에 부호가 상관이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으므로 양수가 되면은 부호는 둘 다 작동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양수가 되면은 근이 두 개가 된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리하여 방금 보여진 것처럼 근호 안에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이 양수냐 음수냐 0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근이 없는지 한 개인지 두 개인지를 판단을 할 수 있고 그걸 우리는 판별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서 와. 들어와.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이미 끄트머리는 돼 있긴 하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은 2개, 0이면은 1개, 0보다 작으면은 뭐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익숙한데 그게 근의 공식에서 어떤 위치, 어떤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지까지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거지. 자, 다시 그럼 봐봐. 자, 기억은 어떤 상태예요? A가 1, B가 7, C가 12라고 할 수 있겠고 됐지? 준혁이도 수현이도 이거 A, B, C 설정 다 해. 알겠지? 지금 수현이는 계속 이런 거 장치하자고 하는 거잖아. 준혁이는 이 장치를 했으면 좋겠는 이유가 펜이 멈춰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내 쓸 게 많았으면 좋겠고 그 작업을 하면서 자꾸
글밥을 좀 늘려주자고 일단. 준석이 그럼 그 상태에서 아니고 준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기했어? 해주면은 49 빼기 48이 되니까 계산하면은 1 양수가 되겠죠. 그럼 근이 몇 개야? 2개가 만들어지겠지. 같은 방식 니은도 똑같이 b제곱 a가 1 b가 마이 c가 번호 뭐니? 2니까 가르쳐 b제곱 해주면 b제곱 마이너스 4a 곱하기 c니까 해주면은 음수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bonjour. 근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됐죠? 디귿도 없고요. 됐죠? 리을 같은 경우는 2개가 발생을 합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 니은 디귿이 나오는데 아니 근데 선생님 어차피 짝수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겼었고 지금 판별식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 음수 0인 것을 조절했던 이유가 근호 안에 있어 근호를 정상 작동을 시키는지에 대한 이유였던 거잖아. 그러면 얘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호 안에 있는 계산 결과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결정하자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짝수 공식에서의 근호 안 b' 제곱 마이너스 ac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어? 당연히. 됐나요? 뭐라고? 저기 안 됐어? 부자라고?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x의 개수가 니은처럼 짝수가 나왔을 때는 굳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해서 4를 붙이지 말고 b'이 뭐예요? 마이너스 1이니까 b' 제곱 마이너스 ac를 이용을 해서 0보다 작은 거를 좀 더 빠르게 잡으셔도 괜찮다고. 됐어요? 자, 그럼 다시 우리는 중근이라고 하는 정리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걸 알 수 있었어? 어떻게 하기로 했어? 완전 제곱식은 0꼴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치? 근데 방금 조건에 의해서 이제 방식이 바뀌는 거야. 중근이 나오면 어떤 조건이 나와야 돼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 혹은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 되어주면 된다는 거지. 됐죠? 다시 가볼까요? 그러면 a가 뭐야? 1, b가 뭐야? 6, c가 뭐야? 2k-1인 걸 볼 수 있고 b'을 3으로 정리를 해주면은 그대로 b'의 제곱 마이너스 ac b'이 3이니까 3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주면은 2k-1이 되겠고 얘가 0이 되어주면 된다는 거지. k는 5가 되겠고요. k가 5가 되면은 상수 쪽이 9니까 완전 제곱을 한 알파는 마이너스 3이 되겠지. 더해주게 되면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부류들이 나와. 그러니까 일단 이 스토리를 얘기해 볼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새로운 걸 못 받아들이는 친구들. 중근이 나오면은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가 되기로 약속을 했었고 그걸 앞에부터 계속 해왔어. 완전 제곱식 때는 또 완전 제곱식은 어려웠어. 근데 2차 방정식으로 넘어오니까 조금 할만해서 겨우겨우 이제 한 거야. 그렇게 했는데 또 다시 조건이 하나 더 나왔잖아. 힘든 거지. 그러니까 이걸 안 써. 이걸 안 쓰는 친구. 멍청한 거지. 더 쉬운 게 나왔는데. 두 번째 부류. 두 번째는 이거 너무 쉬운데요. 이거 너무 좋은데요. B' 이용해서 이렇게 딱 또 끝내니까 9 빼기 2k 더하기 1이니까 10 빼기 2k는 0이고 그럼 k가 너무 손쉽게 나오는데요. 이것만 쓰는 부류. 이게 두 번째 부류. 근데 이 두 가지 다 단점들이 존재해. 극명한 단점이 존재해. 중요한 거는 둘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물론 판별식을 쓰는 게 맞아. 왜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실제로 그렇거든. 그러니까 쌤도 어떻게 보면은
완전 제곱식을 사용해야 되는 그 시기에 공부를 시킬 때도 수업을 나갈 때도 예전에는 그냥 차라리 판별식만 쓰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한 적도 있어. 물론 공부를 시키는 게 그렇게 문제는 되진 않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생각이 안 커.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공부 방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좀 건강하게 공부를 하려면은 두 가지 다 들고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봐봐. 2차 방정식이 중근, 그럼 완전 제곱식이니까 상수 부분 딱 봐도 9여야 되지. 그럼 K가 5여야 되겠네. 끝. 이렇게 손쉽게 끊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3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야기를 해둬야 하는 게 일단 두근이 나왔는데 사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형태를 배울 거야.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 여름방학 끝나고 이제 11월 중순부터 이제 세진도 시작을 스타트를 하거든. 그때부터 이제 진행해서 나가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3 과정은 그게 빠져 있어. 근데 웃긴 거지 이제. 왜냐면은 중3 때 배워. 중3 때는 그걸 빼고 배워. 고1 때는 그거를 배워. 근데 걔는 원래 그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 빠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해가 되는 친구들은 다 이미 다 배우고 있는 과정이거든. 근데 쌤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때 가도 충분히 할 수 있게 준비는 해놓도록 할게. 근데 원칙대로만 지켰으면 좋겠어. 두 가지 다 보여볼게요. 자, 간다. 세 가지 다 보여줄게. 필요한 것까지. 첫 번째입니다. 1번 방식. 현재 문제는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에 두근이 뭐래? 마이너스 2분의 1과 3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치? 일단 근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거잖아. 근이 주어지면 우린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지. 그럼 x자리에다가 3을 대입하면은 3, 3은 9, 18 더하기 3a 더하기 b는 0.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을 했더니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a 더하기 b가 0. 양변에 2 곱해서 마이너스 2 곱해서 정리하면은 a 마이너스 2b는 1. 여기도 정리해주면 3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8이라고 할 수 있겠지. 3a 마이너스 6b가 3이 되겠고, 빼주게 되면은 b의 값을 마3, a 값을 마5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a와 b를 만들어 줄 수 있겠죠. a 빼기 b는 각 a 값과 b의 값을 빼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고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지금 방금 보여준 이 방법은 딱 어떤 친구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되냐면 선행 나가는 저학년들은 여기 정도로 문제를 해소하면 돼. 물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거야. 기술적인 거를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기술이 어쨌건 간에 이제 그 이해가 되어져야지 좀 더 심화로 확장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냥 원칙만 쫓아간 거야. 두근이라고 했고 두근이 주어져 있는 상태면은 둘 다 대입할 수 있는 거라고. 됐죠? 이게 1안이야. 자, 이번엔 2안이야. 지금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요렇게 나왔다며. 그지? 나왔다며. 근데 생각을 해봐. 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방정식을 풀어냈을 때의 해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두근이 나온 거잖아. 그럼 바로 윗줄에는 어떤 상태가 있었을까? 바로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두근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3으로 나왔던 거 아니야? 일단 내가 됐니?
됐어? 됐어? 여기 됐어? 그런데 주어진 2차 방정식은 여기 x제곱의 개수가 뭐야? 근데 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3을 근으로 갖는 두근 상태를 마련한 이 녀석은 전개하면 x제곱의 개수가 뭐야? 1이지. 그럼 안 맞지. 그럼 x제곱의 개수를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어디다가 써? 여기다 써주면 돼.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2를 전개를 해보자. 그럼 2를 여기 앞에다가만 전개해주면 일단 뭐가 돼? 2x 더하기 1 그리고 x 빼기 3은 0이 되겠고, 전개하면 어떻게 돼? 2x 제곱 마이너스 5x 빼기 3은 0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a, b 값이 아까랑 똑같이 나와져. 이게 2단계야. 어디가 제일 키포인트야? 두근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3이니까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2였기 때문에 앞에 있는 개수를 맞춰주는 작업. 됐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준 게 이게 2단계야. 이걸 이해해야 돼. 이거를. 자, 그리고 대망의 3단계야. 그럼 생각해봐. 주어진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한테 x제곱의 개수가 a이고, 그리고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인 2차 방정식을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럼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돼? 일단 2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모양이었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 상태에서 x제곱의 개수가 a, 이건 맞지? 근데 두근이 알파 베타인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자는 거야.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 방금 원리 그대로 괄호가 두 개로 딱 인수분해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안쪽은 어떻게 생겨야 돼? 두근이 알파와 베타니까 x 마이너스 알파, 준이 괜찮니? x 마이너스 베타, 딱 이렇게 생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안 맞아? x제곱의 개수가 안 맞지?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a를 딱 붙여주면 되겠지. 됐어요? 그럼 이걸 전개하면 어떻게 돼? 다음 줄 아래 a의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그리고 상수항 그대로 곱해주면 더하기 알파 베타는 0이라고 또 정리가 가능하겠지. 요걸 또 전개해주면 ax 제곱 a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a의 알파 베타는 0이 되겠고, 그러면은 지금 첫 번째 있었던 식과 맨 마지막에 정리해준 식이 어차피 똑같은 식이어야 하므로 당연히 똑같겠지. a가 같지. 그러니까 여기가 똑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가 가능해야 돼? 여기 위에다 쓸게. b의 값이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의 모양이어야 돼. 그러면은 마이너스 a가 좌변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모양을 띄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같은 방법으로 정리해주면은 c의 값이 a 곱하기 알파 베타여야 하니까 알파 베타는 그래서 a분의 c의 모양을 띄면 됩니다. 이걸 우리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야. 지금 보여준 과정이 3번이거든. 근데 2번은 문제에서 또 요구를 해요. 2번은 써있잖아, 저렇게 위에. 그래놓고 3번은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왜냐면 이건 고등학교 거니까. 근데 그게 똑같은 거야. 이 원리를 설명을 하고 전개한 꼴이 이 개수의 형태인 거야. 그러니까 이미 일어나져 있는 현상 부분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봐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쓰나미가 와. 그러면은 뭐 우리가 뭐 익숙한 건 아니지만 쓰나미가 오면은 그러니까 뭐 태풍이 와. 그럼 태풍이 오면은 바람이 많이 불고 저쪽에서 이제 쓰나미가 와. 오면은 이제 뭐 물이 넘쳐가지고 막 도시들이 막 바닷가에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이 좀 피해를 봐. 라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태풍까지만 배웠어. 그렇다고 자연현상이 태풍에서만 멈추는 건 아니잖아. 쓰나미까지만 배웠다고 해서, 거기만 배웠다고 해서 아 쓰나미가 오면 조심해야지만 할 게 아니라 오면 어차피 끝난 거 아니야? 이미 그 과정은. 근데 우리는 그 일부를 조금씩 거쳐서 배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느낌을 받아야 돼. 일부만 배우고 있는 것 뿐인 거지. 얘네들은 고등학교 가도 고등학생이 끝나도 여전히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지. 우리는 그 부분만 보자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넓게 보려고 해줘야 돼. 해줘야 돼. 그래서 연습도 해야 돼, 자꾸.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 우리는 공식으로 굳이 친다면 결국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를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를 그대로 a분의 c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 그러니까 1단계는 어떤 느낌이야? 문제 내용을 이해할 거 없이 그냥 직관적으로 하면 되고 계산만 하면 되지만 조금 오래 걸리는 느낌. 두 번째 단계의 느낌은 조금 내가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긴 하지만 그 정리는 조금 이해하면 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3단계는 내용도 정리되고 외워야 하지만 개빠른 느낌. 가볼게요. 두근이 나와 있으니까 두근의 합은 어떻게 구한다고? 마이너스 2분의 a. 두근의 곱은 둘이 곱해주기로 했고 그대로 a분의 c. 여기 정리하면은 얘가 2분의 6이니까 2분의 5가 되겠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5. 그래서 b가 마이너스 3 끝.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진다는 거. 아이고 오늘 원래 그냥 조금 일찍 끝낼 생각으로 7시 반에 끝낼 생각으로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앞에 타임에 원래 뒤에는 고등부 한 타임밖에 없었거든 원래.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4시 반부터 시작이라고 하면 한 3시쯤 출근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그렇게 생각하고 짰어야 되는데 보충하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1시 반에 오라고 한 거야. 그럼 1시 반부터 7시 반이잖아. 근데 그 보충을 할 게 하나가 더 생겼는데 어제 갑작스럽게 생겼는데 이걸 7시 반 뒤로 붙이면 내가 너무 늦게 끝나잖아. 그럼 차라리 일찍 와라 해서 12시 반에 오라고 한 거야. 근데 7시 반이 내가 평상시에 생각했을 때 빠른 거지 7시 반이 이른 시간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루가 일은 일대로 다 하고 쌤도 일찍 끝내겠다고 일찍 끝낸 건데 이게 일찍이야? 지금? 이것도 저것도 다 놓쳤습니다. 아이 할 건 해야지. 응? 그 쌤은 근데 어제 왜 단어 하라고 했는데 엄마랑 통화했더니 딸들 단어 500개 학교에서 뭐 많다고 찜질방에 갔을 때 뭐 근데 그거 안 볼 하면 수 안 있는 뭐 올라가니까 그런 거 시킨 그림으로 거지. 하는 뭐 활동을 한대. 근데 찜질방을 가봤어야 할 거 아니야. 어? 찜질방은 뭐 근데 누구나 그걸 다 가보는 건 300개로 아니니까. 줄이면 그때 뭐 해봐야 뭐 코로나 시기도 되게 있었고. 너무 애우는데 오해가 그러다 보니까 갈 시간이 없으니까 그나마 그럼 오늘 가자 해서 오늘 찜질방을 가는데 내가 갑작스럽게 그냥 그거에다 뭐에다 겹쳐가지고 그냥 못 간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건 그거대로 못 갔지. 거기지. 뭐 저녁에 가가지고 뭐 지금 해서 집에 가면 또 8시 넘을 거 아니야. 그럼 잘 시간이잖아 또. 뭔가 그러네. 그거 90대 후반 정도만 나오면 자 가볼게요. 할만. 활용 파트이고요. 이쪽 부분은 내가 뭐 더 사실 설명할 거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뭐 많이 보면서 보이는 그대로 정리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됐죠? 최고 점수는 좀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고. 요 809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식이 등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809번이고요. 점수가 공이 그러니까 계산 결과에서 중요한 건 올라가지는. 나와져 있는 식에 대한 계산 결과 즉 40t-5t 제곱은 높이를 이야기한다는 거. 고등학교 넘어가도 뭐 이거는 따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원하는 게 지면에 떨어지는 거라고 했으니까 높이가 뭐일 때야 지면이라는 얘기는 0이라는 걸 볼 수 있겠지. 이거 풀어주면 되겠고 4번 8초 후라고 할 수 있겠죠. 잘 써. 원래 남자들이 비상금이 필요해. 여기는 갈게요. 네 문제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가져가야 되는 것은 몇 초, 그리고 세로의 길이도 몇 초. 그래서 우리는 x초 후라고 잡아주면 될 것 같고, 틀이 잘 안 변해요. 가로의 길이는 몇 초 1cm씩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x초 후에는 얼만큼 줄어들어? x만큼 줄어들어요. 그럼 원래 전체 길이가 16이었으니까 남은 가로의 길이는 16-x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됐죠? 세로의 길이는 몇 초 2cm씩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늘어난 만큼을 2x만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세로의 길이는 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12 더하기 2x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 뭐예요? 12 곱하기 16이 넓이와 같아진다고 했으니까 가로 길이 16 빼기 x, 세로 길이 12 더하기 2x를 곱해준 계산 결과를 같다고 할 수 있겠지. 우리는 계산이 목적이 아니라 식을 세우려고 하면 문제를 읽어주는 작업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다시 봐봐. 쌤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독해를 하고 그러면 식이 세워져. 그럼 식을 세운 걸 가지고 이때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사실 요소만 보였다 하면 계산하기 바쁘잖아. 생각해보면은. 근데 2차 방정식이 주어져서 푸는 게 아니라 2차 방정식을 풀으라고 했으니까 푸는 거야. 근데 그 지시사항을 듣고 움직여주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가면은 딱 어떤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하냐면은 이상하게 쟤는 수학을 엄청 잘해. 시험을 되게 좋아 보이지 않아? 시험만 잘 보는 친구들이 있어. 뭐 내용도 물론 어느 정도 공부는 하겠지만 근데 그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문제를 읽고 풀어. 근데 대부분들은 읽고 푸는 게 아니라 계산하기 바쁘다는 거지. 그냥 내내 계산만 하는 거야. 내내 나왔다면 그냥 계산하기만 바쁜 거야. 뭐가 나왔어? 그러면은 읽어보면은 분명하게 우리한테 지시하는 게 있단 말이야. 넓이와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일단 식을 세워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 이 12 곱하기 16이 뭐가 중요하냐고. 자, 왜 그러냐? 가볼게요. 여기 전개하면 어떻게 되지? 16 곱하기 12 플러스 32x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겠죠. 보여요? 계산하지 않더라도 둘이 똑같은 게 있으니까 없어지잖아. 이런 행운도 가지고 올 수 있겠고. 그러면은 20x 마이너스 2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를 묶으면 x 빼기 10. 몇 초 후에요? 10초 후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한 변의 길이가 20인 정사각형 모양에다가 땅을 x미터의 폭으로 했고 길을 제외한 부분의 넓이를 이야기를 하고 싶대요. 자, 이거 퍼즐 같은 느낌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붙으면 안 돼. 에이씨. 설마? 그래서 붙어있는 이 친구들에 대한 폭을 확실히 사라질 수 있게 이렇게 끼워 맞추게 되면 이쪽에 남은 폭들은 똑같이 x만큼이 되겠지. 됐죠? 그러면은 그 길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길이는 가로 세로가 각각 20 빼기 x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됐죠? 자, 간다. 그럼 넓이가 뭐가 돼? 20-x의 제곱을 289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아까 조금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 우리는 수학 문제를 푸는데 중3 거를 할 뿐이야. 방정식의 문제를 푸는데 2차 방정식을 푸는 느낌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예 문제 자체 수학을 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 거야. 자꾸 좀 조그맣게 해서 계산을 하지 말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2차 방정식에만 꽂혀 있는 친구들은 결국은 이거 나왔을 때 뭐해? 전개를 한다는 거지. 전개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진짜 대부분 다 전개를 해. 왜?
우리는 2차 방정식을 이 상태로 푸는 방법을 잘 못 들었기 때문에. 근데 구조적인 걸 보면 결국은 지금 동그라미 친 20-x에 대한 계산 결과를 제곱해서 289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동그라미 친 20 빼기 x의 계산 결과가 뭐면 돼? 은수아라. 뭐의 제곱이 289요? 17이 되겠고, 그럼 x가 몇이면 돼? 은수 숙제 했니? 3이면 되겠지, 끝. 뭐 모르는 부분 좀 있어?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셔야 시간 한다는 조금 있을 때 거. 선생님이 그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 해줄게. 가져와봐. 해석 안 되는 부분. 자, 이번에는 정사각형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의 넓이 합이 50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때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보이는 것처럼 x로 잡아주면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10 빼기 x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럼 빗금치는 정사각형의 넓이가 x제곱인 걸로 구해줄 수 있겠지. 작은 정사각형도 한 변의 길이가 10-x였으니까 10-x의 제곱이 되겠고, 합해준 게 52가 되어주면 되겠지.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 활용 파트는 x값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는 건 사실이거든. 그거까지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52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곱수의 합은 뭐 더하기 뭐겠어? 얘가 제공한다. 바로 36 더하기 16밖에 없어. 그래서 x가 무조건 6이어야만 가능해집니다. 5분은 뭐뭐의 예시잖아.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간접 의문이거든. 그럼 간접 의문은 자, 처음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처음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문제 상황은 처음 원의 반지름이 x일 때 그 반지름을 4cm만큼 늘렸더니 명사절로 쓰이거든. 처음 원의 넓이의 3배가 되었다고 했어요. 됐지? 그럼 일단 처음에 반지름이 x였으니까 반지름이 x인 원의 넓이는 일단은 x제곱 파이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 보호. 반지름의 길이를 4cm만큼 늘려준 친구는 x 더하기 4의 제곱 파이라고 할 수 있겠지. 넓이는 3배가 된다고 했으니까 3을 곱해준 게 같다고 세워주시면 간접 의문이라는 명사절로 왔을 뿐이야. 그러니까 예시를, 여기까지는 되지. 예시를 제공해 주는데, 그렇죠? 어떤 예시냐면 파이 없애준 다음에 전개해주면 3x제곱은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6이 되겠고, 좌변으로 싹 다 넘겨준 환경 혹은 인간의 2x제곱 빼기 8x 빼기 16, x제곱 빼기 4x 빼기 8은 0인 상태로 정리가 됩니다. 근해 공식에 의해서 짝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주면은 12. 그래서 2루트 3이 완성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중요한 거는 2 빼기 2루트 3은 음수값이 나오니까 반지름이 안 돼서 2 플러스 2루트 3으로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공부 제대로 한 것 같네. 거기 막히는 게 맞을 거야 아마. 91쪽으로 잠깐 올게요. 이게 정확하게는 어디에 수반하다라고 써 있는데, 말은 어려운데 뭐뭐에 수반하다라는 게 같이 오다는 뜻이야. 같이 오다. 소연이 정리는 아직 다 안 했지? 요건 좀 해줄게. 그러니까 기술적인 진보와 어려워. 어떻게 딸려올 수 있는, 모르겠어. 어떻게 요즘 같이 올 수 있는지에 요즘 최근 이번에 시험 본 1학년들 시험이, 그러니까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술적 발달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가면서 교육과정이 바뀌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교들도 그 교육과정을 약간 이미 어떻게 바뀔지는 아니까 약간 테스트하는 느낌들이 뭐의 예시, 지금 시험 구성도 좀 바꾸려고 하고 좀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 또는 이득 근데 뿐만 아니라 환경, 이 문제가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보이기 시작해. 수반되어질 수 시험지에서. 있는지. 그러니까 뭐 물론 시험 대비할 땐 나오기는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학교가 중요한 이유가 어떻게 뭐 얘네들이 같이 올 수 있는지에 고등학교 때 뭐 다시 열심히 하면 돼. 물론 열심히 하면 되는데, 좀 이해되나? 기본적으로 챙겨가야 되는 것들을 그때 가서도 챙길 시간은 안 나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요거 설명 좀 CNC가 해보고 들어가면 뭘로 보도록 해석하고? 할게요. 보통은 뭐뭐 때문인데 여기 보면 have 플러스 pp 완료 시제. 물론 이 그때 문제는 우리가 중학교 배운 대로 뭐뭐 이후로야. 그러니까 x 제곱 더하기 5xy 기술적 마이너스 발달들은 14y 제곱은 바꾸어 0이라는 식이 무엇을 x 더하기 7y 곱하기 x 빼기 2y는 0으로 바뀌어서 x가 마이너스 7y 그리고 x가 2y 이렇게 정리가 기술들의 가능하거든요. 본질을 바꾸어 왔다. 니디 필요되어지는 됐죠? 기술들의 본질. x랑 y가 부호가 같다고 했으니까 쉽지 않았어. 앞에 있는 마이너스 7y는 안 되고 그래서 x가 2y밖에 안 이제 돼. 한번 설명했었지. 그럼 x 자리에다가 2y를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맨 앞에 4y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 더하기 y 제곱 나누기 유형의 직업. 그대로 4y 제곱 더하기 y 파괴하는 제곱이 되므로 분모는 5y 제곱 여기서 아들 분자는 3y 제곱이 되니까 없어지면서 정답은 딱 다른 5분의 3이 나오거든. 늘은 파괴. 됐죠? with impact 영향력을 근데 employment 31번에서 출제자가 고용 원하는 팩터. 의도는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되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산업혁명 바로 이후로 이 기술적인 문제 발달들은 모양의 형태를 바꾸어 왔다. x제곱 기술의 더하기 문제. 5xy 마이너스 직장에서 필요로 14y 되는 제곱은 기술의 0의 양변을 모두 다 y 특정 제곱으로 유형의 직업은 나눠주는 만들고 형태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파괴하면서. 그러면 AI가 앞에부터 발달하면서 모양이 내가 예시를 y분의 x의 전체 제곱 더하기 5 곱하기 y분의 x 마이너스 14는 0의 상태가 되겠고 그럼 방정식이 y분의 x를 기술 y분의 발달 x를 예를 들면 근으로 하는 옛날에 우리 주차장 이렇게 생긴 방정식 형태로 정리가 될 거거든요. 나갈 때 올 때 계산해주고 돈 받고 했던. 근데 요즘에 아무도 없어. 됐어요? 다 기계가 해. 그런 거야. 그러니까 특정 유형의 직업들을 만들고 이걸 좀 눈에 다른 것들을 익게는 파괴하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 그러면 심하면 뭐면 뭐 많냐고 하는 게 기계를 문제가 아니라 관리하는 이런 한두 개 사람들의 정도라도 일은 들고 생겨나겠죠. 가는 게 제일 실제 핵심인 거기서 거고 돈 받고 해줬던 오늘 사람들이 솔직히 내용들이 살아도 푸는 과정들이 어려운 내용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전 과정에서 이 정도는 좀 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네. 이번에 시험 볼 때 꽤 많은 학교에서 좀 나왔어. 우리 데뷔할 때 나오기는 해. 나오기는 하지만 좀 들고 갔으면 좋겠는 내용입니다. 해석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내가 다시 한번 해줄게. 그렇게 써야 돼. 자, 봐봐.